자, 보시죠. 자, 이제는 대손색 공제 연습 좀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일단 외워주실 게 뭐냐면, 그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할 때, 요 대손색 공제는 110분의 10이다라는 걸 좀 외워주셔야 돼요. 요 110분의 10, 요거. 자, 중요하니까 해보죠. 자, 보세요. 자, 내가 이제 외상으로 10,000원에 매출했대요. 이거 100만원 좀 뭐야. 그냥 100만원, 네. 자, 외상으로 10,000원에 매출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매출세. $1,000원이겠죠? 그러면 11,000원이 내가 받은 채권이 돼요. 채권이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럼 실제로 우리가 11,000원이 채권인데, 그러면 실제 우리가 못 받게 되는 건 채권을 못 받는 거잖아요. 되셔요? 대손.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줄 거냐면 11,000원의 대손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줄 거예요. 아시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제목 자체가 얼마의 세액을 뺄 거냐 이거잖아요. 맞죠? 얼마의 세액을 뺄 거냐. 우리 얼마 빼겠다라는 건 1,000원 구하는 거죠. 1,000원 세액. 되세요? 그러면 11,000원에 110분의 10을 곱하면 얘가 나오거든요. 한번 증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외워주시는 거예요 하고 이해되셨으면. 자, 이 10,000원을 우리가 공급가액이라고 하죠. 10,000원이 공급가액. 그럼 요거는 우리가 퍼센트로 따지면 100%고요. 그죠? 100%고 같은 말로 하면 1하고 같은 말이죠. 100% 순수한 나의 100% 매출액이니까. 그죠? 100%하고 1은 같은 거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요 매출세액은 얘가 100%다라고 하면 얘는 우리가 10%인 거죠. 10%. 되세요? 왜냐면 우리가 공급가액의 10% 곱한 게 여러분들 우리가 매출세액이잖아요. 그럼 10%하고 같은 말은 0.1이죠. 10%하고 같은 말, 0.1. 그죠? 그럼 0.1하고 같은 퍼센트는 10%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우리가 110%가 나와요. 또는 1.1이 나오겠죠, 같은 거? 1 더하기 0.1, 1.1이잖아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11,000원을 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 대손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11,000원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어떻게 했냐면 구하고자 하는 걸 분자로 놓죠. 구하고자 하는 게 10% 구하는 거잖아요. 또는 0.1? 되시겠어요? 그리고 앞에 것의 전체가 분모로 오죠. 앞에 것의 전체가 분모. 그럼 우리가 앞에 것의 전체, 요 11,000원은 전체 110%에 대한 거죠. 110%. 그럼 우리가 110%분의 10%나 110분의 10이나 같은 거죠.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요 1,000원이 나와요. 되시겠어요? 외워주시고, 왜냐면 시험에 대손세액 공제는 없어요.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나중에 신고서 입력할 때,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기 대손세액, 여기 가감, 여기. 대손세액 가감 이쪽에 입력하는 거거든요. 왜냐, 우리 아까 대손된 세액은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110분의 10이 없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 외우시면 큰일 나 잘못된 금액 입력하게 돼요. 왜냐면 여기가 막혀져 있거든, 지금. 금액 막혀져 있죠? 세액만 활성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110분의 10을 안 외우시면 이상한 세액 입력하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로. 됐죠? 암기하시고.
자, 다시 올라와가지고. 자, 그럼 연습 좀. 자, 연습 좀. 자, 이 X1년은 올해연도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2022년 2월 3, 이거 설명 안 했죠? 어이구야. 나 깜빡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거 설명 안 했죠? 소멸시효 완성 설명 안 했죠? 어이씨, 깜짝했어. 자, 소멸시효 완성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해하셔야 되니까. 뭐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상으로 물건을 한 120만원에 팔았대요. 120만원에 팔았는데, 제가 돈 달라고요. 한 5년, 10년, 5년 동안 안 한 거예요. 5년 동안 안 했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다 잊고 있겠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와가지고, 5년 뒤에 와가지고, 120만원 외상으로 판 거 채권 있잖아. 빨리 갚어. 채무 좀 갚어. 라고 했는데, 법에서, 언제든지 채무자는 채무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불안해서 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채권 갚어라고, 채무 갚어라고 했더니 진짜 갚아야 된대, 법원에서. 그럼 불안하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권리가 있으면 권리를 행사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행사 안 했죠, 5년 동안. 맞죠? 그러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법에서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저는 이제 120만원 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법에서도 못 받게 된 거야라고 마감시켜버렸거든.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실제로 은행이 채권 그 빚 독촉하는 게 소멸시효 완성 안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독촉하면 뭐예요? 나 채권 받을 의지 있어. 나 지금 채권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는 걸 문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요? 그럼 반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대손 확정되는 거죠. 법에서도 못 받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우리가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이 됐냐면 2월 3일날 완성이 됐대요. 그럼 법에서 이날 너 못 받게 된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날 대손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2월달이니까 얘는 언제 대손세 공제 가능할까요? 몇 기 확정 신고 때? 그렇죠. 1기 예정 신고 때는 안 되고 1기 확정 신고 때 가능하겠죠? 그래서 1기 확정 신고 때 대손세 공제 가능해요. 되시겠죠? 자, 두 번째. 자, 2월 3일날 채무자가 파산 사망 실종했대요. 그럼 그날 대손 확정이 되겠죠? 그럼 얘도 똑같이 1기 확정 신고 때. 문제는 부도예요, 부도. 자, 부도가 2월 3일날 발생했대요. 그럼 우리가 발생일날 바로 확정을 시켜줘요, 부도는? 아니요, 6개월 지나야 돼요, 경과. 그러면 언제 대손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언제냐면 8월 4일이에 3일 넣으시면 큰일 난다. 알죠? 6개월 경과잖아요. 6개월이 지나는 시점, 8월 3일이 지나야 되니까 8월 4일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날짜를 8월 3일 넣으시면 안 돼요. 예, 조심하시고. 자, 그럼 8월 달은 2기니까 2기 확정 신고 때 가능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대손세 공제가 1기 확정 신고 때 되는 걸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요 아래 거 입력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유념하시고, 아셨죠?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신고서에 어떻게 입력을 할 거고, 대손세 공제를. 그 다음에 회계처리예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대손의 회계처리 있죠? 여태까지 배웠던 대손의 회계처리는 대손세 공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배우셨던 대손중단금 상기하고 그건 아마 대손세 공제를 고려하지 않는 거였을 거예요. 세무 2급 이상서부터는 대손세 공제 고려하게끔도 출제를 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손을 보실 때는 꼭 대손세 공제를 고려할 거냐 말 거냐 줄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해보자. 자, 여기 사례 보실게요. 사례.
자, 보시죠, 여기. 자, 외상매출금 11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거래처가 파산돼서 대손이 확정이 됐대요. 그럼 일단 11만원 못 받게 된 거죠? 자, 당사는 대손세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대손세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라는 건 얼마를 여러분이 받겠다라는 거예요. 대손세 공제. 세액이 얼마에 딱 봐 눈으로 보시면 세액. 10,000원이죠, 10,000원. 그죠? 10,000원. 세액은 10,000원이에요. 이건 눈으로도 확인되시죠? 세액, 물론 여기다가 110분의 10 곱하시는 게 맞아요. 원래는 FM대로 하면 숫자가 들어오면 110분의 10 곱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보시면. 자, 근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15만원이 있대요. 근데 지금 문제가 대손세 공제를 고려하게끔 분개를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분개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외상매출금 채권이 11만원이 감소하겠죠. 못 받게 됐으니까. 그래서 대변으로 외상매출금 11만원이 감소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히 어려운 거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대손세 공제를 무시하면 대손충당금 차별을 다 빼죠. 맞죠? 왜냐하면 대손세 공제를 무시하면 난 11만원 떼어 먹힌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11만원 못 받게 된 거지만 만원은 어떻게 해줘? 나라에서. 내 세금에서 빼주잖아요. 그럼 나 얼마 손해본 거예요? 10만원만 손해본 거예요. 10만원만. 11만원 중에서 만원은 내 세금에서 빼줘요. 그죠? 그러면 10만원만 손해본 거니까 대손충당금은 10만원만 까셔야 돼요. 이게 바로 안 돼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처음이니까 이 분개가 낯설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FM이 아니라 그냥 야매로 할게요. 야매로. 알죠? 야매. 뭐냐. 이걸 응용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자, 우리가 대손세 공제가 되면 내야 될 세금에서 빼죠. 그래서 여기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핵심이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매출세금 계정 과목이 부가세 예수금이지 않나요? 그죠? 요 매출세금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그러면 성격이 뭐죠? 부가세 예수금 성격?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 중에. 부채. 예수금. 부채죠? 그쵸? 부채면 어디 위치예요? 차변, 대변? 대변. 그죠? 그럼 대변에서 차감한다. 그대로 해석해보세요. 어디로 가야 돼? 대변에서 차감하면. 차변이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10,000원 이렇게 가는 거야, 차변에. 알죠? 그럼 빵꾸가 차별에 10만원 나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손충당금 적으시면 돼요. 이게 야매예요. 정확한 의미는 내가 10만원만큼 손해본 거죠. 10,000원 내 세금에서 빼주니까.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10만원만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잘 안 되실 거야. 아셨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부가세 예수금부터 먼저 조절하시고 빵꾸 나는 곳에 대손충당을 잡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게 나아요. 아셨죠? 근데 만약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8만원이다 라고 하면 대손충당금 8만원 나오면 대손상각비 잡으시면 되겠죠? 되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걸 권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서 할게. 신고서? 왜냐면 분개는 그렇게 많이 출제한 편은 아닌데 최근에 한번 내서 그래요. 자, 이제 신고서 할게요. 아까 신고서에 제가 대손이 되면 대손세 가감에 매출자 넣는다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했으니까, 만원을 빼기로 맥혀져. 그래서 빼기, 10,000원 이렇게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그냥 10,000원 넣으시거나, 10만원 넣으시거나, 11만원 넣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세액 공제니까 세액에 10,000원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빼는 거니까 차감이니까 빼기로 잡으셔야 돼요.
아시죠? 조심하셔야 돼. 요거 많이 틀리시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로. 그렇죠? 조심하시고.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떼인 거고, 두 번째는 떼인 돈 받은 겁니다. 그죠? 자, 보시면 여기. 그리고 사례부터 볼게요, 사례부터. 네. 자, 전기의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외상 매출금 11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현금으로 회수되었다. 그러면 딱 보시자마자 만원은 토해내야 돼, 다시. 왜냐면 대손세 공제를 받았다가 회수했으니까 만원은 토해내러 가야지, 세무서에. 되시겠어요? 오케이. 만원은 토해내러 가야 되니까 우리가 살릴 건 10만원이에요, 대손충당금. 해보면. 자, 일단 우리가 차변에는 현금 11만원 들어오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면 대손세액 공제는 만원을 뺐을 거 아니에요? 그럼 11만원 중에서 만원은 내 세금에서 뺐으니까 나는 전년도에 10만원만 대손충당금을 깠었을 거예요. 그럼 살릴 때에도 대손충당금은 전년도에 10만원만 대손충당을 깠으니까 올해 연도에도 대손충당금은 10만원만 살려야 되겠죠. 이게 FN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당연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생각하기가 처음에 힘들어요. 했죠? 그럼 아까부터 야매로 하시면 돼. 그럼 지금은 빼는 돈 받았으니까 토해내야죠. 그죠? 토해내야 되니까, 여기. 매출세액에 가산. 맞죠? 아까는 차감이고, 지금은 토해내야 될 가산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아까 매출세액은 계정 과목이 부가세 예수금이고요. 부채였죠? 그럼 부채는 대변인데 대변에 가산하면 어디예요? 대변이지 뭐. 가산은 같은 쪽이고 차감 반대편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만원만큼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되세요? 나머지가 빵꾸와 대변에 10만원 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떼인 돈 받았을 때 대변에 대손충당금 살린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빵꾸가 10만원 밖에 안 나니까 대변에 대손충당금 10만원만 살리셔야 되겠지. 알죠? 요게 오답을 줄이는 야매. 되세요? 오답을 줄이는 야매. 알죠? 왜냐, 우리 시험은 주로 회수만 많이 되고, 회수네, 회수. 회수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손세 공제는 생각이 돼도, 10만원만 못 받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안 돼요, 잘. 아셨죠?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이거 또 있어요. 이거 할 거예요. 그때도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나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잘못한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신고서에 어떻게 입력하냐? 지금은 토해내야 되는 거죠? 토해내는 거니까 빼기로 하면 이거는 내가 세금 줄이는 거예요. 토해내려면 더해줘야죠. 그래서 이때는 빼기 만원이 아니라 그냥 만원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것도 꼭 유념하세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대손세 공제가요, 신고서도 출제가 잘 되고, 이 대손세과 관련된 여기 서식이 있어, 서식. 내가 떼었을 때 제가 나중에 내 세금에서 빼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여기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부속 서류고요.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본서류예요, 본서류.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거는 상식선 했어요, 상식선.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신고서부터 하겠습니다. 신고서. 자, 공급자가 대손세 공제를 받는데요. 그 말은 공급자가 내야 될 세금 빼겠다라는 거죠.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인 거 방금 했었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근데 대손세 공제된 채권을 회수한대요. 그럼 토해내러 가야죠, 토해내러. 토해내니까 플러스죠. 맞죠? 그래서 신고서는 뭐 하는 서식이냐면
얘는 우리가 대손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서식이 아니라 납부할 세금 쪽 구하는 서식이에요. 신고서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대손세 공제를 받으면 납부가 빼줘야 되니까 빼기인 거고. 되세요? 그 다음에 대손세 공제된 채권을 회수하면 토해내가 플러스로 가는 거죠. 하지만 여기 보세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진짜 부호가 헷갈려요. 자, 뭐냐면 여기 제목이 대손세 공제신고서잖아요. 변제는 무시하시고. 그러면 얘는 제목 자체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때 작성하는 서식이라면 납부 쪽이 아니라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신고서예요. 되시겠어요? 그럼 여기. 자, 내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러 가야 돼요. 근데 내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할 때 작성하는 서식이 대손세 공제신고서란 말이에요. 그럼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서식에 그대로 부호를 입력해야죠. 공제받고 싶어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얘는 서식 자체가 납부 쪽이 아니라 공제를 받기 위한 서식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으려면 부호 그대로 잡아야 돼요. 되시겠어요? 자, 근데 여기 두 번째. 자, 공급자나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대손세에 공제된 채권을 회수한대요. 회수. 그럼 여러분 회수하면 공제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토해내러 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공제 신고서의 부호를 달리해야 그땐 토해낼 때 이거잖아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납부 쪽이니까 납부를 줄이면 마이너스, 납부를 내리면 플러스지만 되세요? 여기는 이름이 공제 신고서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으려면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고 내가 토해내러 가는 거면 공제 신고서가 부호가 거꾸로 돼야 토해내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이거? 좀 유념 잘 해주셔야 돼요. 전 여러분들 표정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알죠? 저도 피해자예요. 그래서 좀 잘 해주시길. 네. 자, 잘 보실게요. 일단 여기서 이거 마무리 하고요.